고급 차와 명품으로 인정을 받는 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얼마나 잘 달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멈추느냐라고 하죠. 특히 곳곳에 빙판이 많은 겨울철에는 얼마나 제동이 잘 되는가가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차량 내부를 봐도 속도를 내는 엑셀레이터보다는 정지를 하는 브레이크가 훨씬 더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달리는 것보다 멈춰 서야 할 곳에 제대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인생에서 멀리 가고 빨리 가는 것보다 잘 쉬어가는 일, 물러서야 할 때 멈춰 서는 게 중요하겠죠? (12월 3일) 화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몇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새롭네요. 밤새 편안히 주무셨나요? 어제 끌림 방송을 했었잖아요. 문희정 아나운서가 아니어서 아쉬웠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그 시간에 저를 만나서 반가웠다는 분도 있으셨겠죠. 저는 이 빈자리를 채운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문희정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방송을 합니다.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휴가를 낸다는 게 눈치가 보일 때도 있어요.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일은 많은데 휴가를 떠나게 되면 누군가는 그 일을 맡아야 하니까 그러면서 휴가를 떠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다음에 가자 이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휴가 가는 걸 잊고 사는 그럴 때가 오기도 하거든요. 아마 문희정 아나운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해하면서 방송 대신 좀 부탁한다고 했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문희정 아나운서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쉬다가 오시고요. 또 재충전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TV도 더 좋아질 날이 있겠죠?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화요일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일어나와 함께 편안한 아침 되셨으면 하네요.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우리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당신의 노래로 열어드리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천재란 99%가 땀이며 나머지 1%가 영감이다. 발명원 에디슨이 남긴 이 말은 끈질긴 발명가 정신을 단적으로 상징하고 있죠. 역사 속 오늘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해서 공개한 날입니다. 만나보시죠. 에디슨의 일생을 보면 1876년부터 1881년까지의 기간이 창조력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월가의 부자들은 에디슨의 특허를 손에 넣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에디슨의 이름으로 등록된 무려 1097개의 특허 가운데서 특히 중요했던 백열전구가 이때 발명이 됐죠. 1879년 탄소 필라멘트를 사용한 백열전구를 완성해서 12월 3일 역사 속 오늘 멀로파크 연구소에서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는 백열전구를 보급하기 위해 소켓과 스위치, 안전 퓨즈, 적산 전력계 등을 고안하고 효율이 높은 발전기와 배전반도 만들어냈습니다.
1883년에 그가 전구 실험 중에 발견한 에디슨 효과는 20세기에 들어와 열전자 현상으로 연구가 되고 진공관에도 응용이 되면서 이후 전자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는데요. 에디슨의 삶은 노력과 연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일과 독서와 발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에디슨은 강한 호기심을 지니고 있었고 무엇을 알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이 발명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에디슨은 굳은 의지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태도, 실패를 거울 삼아 더 노력하는 열의, 어떠한 어려움도 헤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끈기, 이런 것들이 그의 발명의 원동력이었죠. 정규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에디슨은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12살이 될 때까지 각 분야의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 제국 흥망사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의 책에서 에디슨은 오만과 게으름이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평생 동안 근면성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19세기 최고의 발명품인 백열전구가 역사적으로 사라질 날이 이제 머지 않았죠. 전기 사용량 가운데 5%만 빛을 내는 데 쓰고 나머지 95%를 열 에너지로 소모하는 백열전구의 효율적인 못한 면으로 인해서 호주와 우리나라는 올해까지 그리고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해 백열전구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상태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람처럼 님께서 수술로 엎드려 있어야 하는데 음악의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이런 점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찌됐든 이 음악의 힘으로 또 수술에서 아픈 부위를 견디는데 힘이 됐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수술 후에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관리 잘 하셔서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선곡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나 엄마님께서도 어제 글을 남겨주셨네요. 이 시간에 출첵을 하다니 너무 일찍 깨서 민기적거리다가 지금 출근해요. 2주간의 휴가 아닌 휴가로 밀린 일 처리할 겸 일찍 집을 나섭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하셨어요. 일단 어찌됐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나 엄마님. 다른 방송에서 글을 많이 봤었어요. 제나 엄마님의 글을 말이죠. 근데 저도 공감이 가는 게 휴가 아닌 휴가로 밀린 일 처리한다.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휴가 때 밀린 일을 해야 하는. 저는 휴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시간이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병원 다녀온 일이었어요. 보통 토요일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공개 방송이 없는 주말에는 그렇게 해야 하더라고요. 시간이 날 때 내가 하지 못했던 거, 이 일 말고 나를 좀 재정비하는 일들 말이죠. 사는 게 다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쵸? 휴가 아닌 휴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찌됐든 재충전하는 시간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JJ킴님께서 벤 폴즈의 노래 너무 좋아요. 다시 듣기로 노래 다 못 듣는 게 아쉬워서 스마트폰 음악 파일 찾아서 들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내한 공연 갔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하셨어요. 월요일 날 Still Fighting It 전해드렸죠. 벤 폴즈의 노래. 저는 첫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맑고 깨끗한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지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사연 보내주신 분들처럼 당신의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제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그루트슐 병원의 중환자실. 1시간 전 대수술을 받은 55세 루이스 워시칸스키 씨가 눈을 떴습니다. 인류 최초의 심장이식 수술 성공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는데요. 1967년 12월 3일 역사 속 오늘의 일입니다. 만나보시죠. 심장이식 수술 성공 소식은 전 세계에 곧바로 타전이 됐습니다. 미국의 쟁쟁한 병원을 물리치고 이름 없는 아프리카의 병원이 영예를 안았다는 사실도 주목을 끌었지만은 사람들을 흥분시킨 정말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죠. 심장은 사랑을 표시하는 기호이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졌던 인간의 중심이었습니다. 인간의 중심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각국 법령에서 사망을 정의하는 방법은 폐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는 것이었는데요. 죽은 사람을 다른 사람의 몸으로 부활시킬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워시칸스키 씨는 이틀 만에 식사를 할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술 18일째 그의 심장은 돌연 멎고 말았죠. 기존의 신체 조직이 타인의 조직을 거부하는 이식 거부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망가진 심장에 의지하느니 모험을 해보겠다는 환자는 줄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18개월 동안 생존을 했는데요. 각국의 법령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는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기증을 할 수 있게 되죠. 1980년대 초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획기적인 면역 억제제가 개발되면서 한 단계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신체 조직이 새 장기를 큰 부작용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인데요. 심장이식을 받고 10년, 20년씩 살아남는 환자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죠. 장기이식에 윤리적 의문을 던졌던 사상계와 종교계를 잠잠하게 한 건 역시 살아남은 환자들이 증언하는 행복이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버나드 박사의 성공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생명과 과학에 대한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고 있죠.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될 수도 있는 인간 배아를 복제해서 다른 개체의 행복을 위해 이용하는 게 온당한가? 이런 문제 말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윤리적 문제를 내놓고 있지만은 이제 윤리가 기술을 먼 발치에서 따라가는 것조차 힘겨워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순서 듣고 계세요. 이 시간은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고요. 우리 일어나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버지니아 울프님께서 광주 행사에서 응원차 참석했던 장소에서 저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우셨나 봐요. 사진을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은 전북 지역 콘서트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버지니아 울프님, 광주에서 이렇게 또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깜짝 방문을 해주셔서 더 반가움이 컸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신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응원이 되고요. 오는 토요일에 전주에서 또 뵐 수가 있겠죠. 사진이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올려주셔서 잘 봤습니다. 다들 예쁘게 잘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통이 아닙니다라고 하시면서 글 남겨주신 분께서 조만간 전주에서 뵙기를 생각하니 설렙니다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전북지역조합원 한마당 오후 3시에 전북대학교 진수관 가인홀에서 있습니다. 전북지역조합원 분들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심장이 바운스 뛰는데요. 다른 지역 조합원 분들도 오셔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 가수 손병희의 무대, 그리고 미디어 협동조합 경영 담당 최동석 이사의 왜 협동조합인가의 특강, 그리고 김용민 서영석의 정치 토크. 이날은 정동영 의원도 함께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도 담아주셔도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뢰는 방어용 무기죠. 하지만 광란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핵과 미사일의 공격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만 지뢰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베트남 전쟁에서 지뢰 때문에 다치거나 숨진 미군 6만 4천여 명 가운데서 90%가 미군이 묻은 지뢰의 희생자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1997년 역사 속 오늘 대인지뢰 금지 협약이 체결됩니다. 만나보시죠. 지뢰 피해자의 80%는 민간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연평균 피해자 2만 4천여 명 가운데서 어린이가 10,000명이라고 국제적십자사는 밝혔는데요. 전쟁 중 피해자보다 전후 피해자가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대인지뢰 한 개를 만드는데 3에서 5달러밖에 안 드는데 하지만 제거 비용은 개당 300에서 10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하죠. DMZ와 그 주변에 매설된 약 100만 개의 지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3조에서 10조여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인간이 설치를 했지만은 인간의 통제력에서 벗어난 지뢰는 1997년 12월 3일 역사 속 오늘 캐나다 오타와에서 채택된 대인지뢰 전면 금지 협약은 이런 비극적 역사를 극복해보려는 국제적 노력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약 가입국은 144개의 국가인데요. 미국은 한반도의 예외적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주요 지뢰 보유국도 미국이 가입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죠. 물론 남한과 북한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지뢰의 비극적 역설이 스크린 속 남북병사의 얘기처럼 낭만적으로 풀릴 날은 언제가 될까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제가 음악을 방송에서 선곡을 하기도 하지만은 저 혼자 어떤 좋아하는 노래만 틀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신청곡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균형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방송에서 어떤 분들은 이 아침 시간에도 잘 어울리지만 밤에 들었을 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신청곡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올걸님 노래 잘 들었고요. 또 이 방송 들으시는 일어나 가족들 가운데서 아침에 잘 어울리는 노래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곡에 반영을 할게요. 퓨어님께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벌써 12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네요. 유유 하셨어요. 그쵸. 올해도 이제 한 달도 이제 안 남았네요. 12월도 이틀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말이지요. 시간이 지난 만큼 더 단단해지고 꽉 차고 유연해졌길 바라는 마음으로 2014년을 기다려야죠. 언제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신다면 혼자도 좋고요. 마음 많은 친구도 좋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도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흔히 사람이 웃으면 면역력을 키워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다이돌핀이 분출된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웃을 때보다 무려 4,000배나 많은 다이돌핀이 분출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감사할 때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감사의 힘을 생활에서 직접 실천했는데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보다 앞서 과학자의 길을 걸었던 선배 공로에 감사했다고 하네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성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행복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에 대한 애정도 깊어지는 거 느껴지시죠? 삶을 바꾸는 가장 쉬운 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듣고 계신데요. 유로파님께서 출근길에 정아나운서 방송 들으면서 기분 좋게 가는데 갑자기 출몰한 노루. 그 브레이크와 핸들을 동시에 틀어 충돌을 면했네요. 난생 처음 겪은 일이라 놀란 가슴 쉽게 진정되지가 않습니다. 차는 조금의 손상이 나고 뽑은 지 한 달도 안 된 건데 어찌됐든 차는 수리하면 그만이지만 만약 노루가 차에 치였다면 분명 치명상으로 고통스럽게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천만 다행이네요. 정말 놀라셨겠어요, 유로파님. 어떤 느낌일지. 왠지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런 경험은 없지만 또 이런 경험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전에 출근을 하다가 출근 시간에 늦을까봐 횡단보도 녹색불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막 뛰어갔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뻔한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또 욕심이 화를 부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유로파님의 이런 사연과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위적이고 또 재단된 도로를 만들어서 자연을 파괴하고 여기에 죄 없는 야생동물들이 희생되고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로파님 사연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떠올리게 되네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함께한 순서는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